제목. 부자빠 저자 연중 피벗하면 비트코인 보유자 더 부자 될 것. 로버트 키요사키 고일리더스 한때 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FTX 파산 사태의 여파가 지속되고 긴축과 경기 침체 공포가 더해지면서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11일 현재 심리적으로 중요한 가격인 $20,000를 한참 하회한 $17,000 초반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이자 경제학자인 로버트 키요사키는 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수조 달러를 찍어내면 비트코인 보유자는 더 부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상황을 넥스트 글로벌 리몬으로 규정하며 연금 거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 은, 비트코인을 소유한 사람들은 연준, 재무부, 월스트리트가 수조 달러의 가짜 달러를 피벗하고 돈을 찍어낼 때 더 부자가 될 것이다. 가짜 돈을 저축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패자가 될 것이다. 패자가 되지 말라고 조언했다. 펜션지 넥스트 글로벌 레만. Are you going to? Will you get richer or poorer? People who own gold, silver, bitcoin will get richer when Fed, 트레저리, 월스트리트 피벗 프린트 트릴리언즈 오브 페이크 달러즈. 페이크 머니 세이버즈 will be biggest losers. 돈 비오르죠. 앞서 지난달 키요사키는 트위터에 나는 연준, 채권, 바이든의 실패에 베팅하며 금, 응, 비트코인의 성공에 베팅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부자 아빠 저자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FTX가 산업 전반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 전망은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비트코인과 샘 뱅크먼 프리드 FTX 전 최고 경영자를 동급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FTX가 문제였지 비트코인이 문제는 아니었다며 물론 비트코인은 현물이나 상장지수 펀드와 같은 성격이라고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나는 블록체인에 더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제목. 금융연구원 미래 디지털 화폐 발행 대비의 규제 정비해야. 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방안 등을 포함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디지털 화폐와 은행의 역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폐의 디지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미래의 디지털 화폐는 법정화폐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준화폐인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재편, 발전될 전망이다. 법정화폐인 CBDC는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의 2단계 체제를 통해 발행, 유통되는 구조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체제에서 은행은 고객과의 접점 역할을 하며 CBDC의 배포와 환수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실물화폐인 현금 발행 메커니즘과 유사하게 중앙은행이 CBDC를 제조, 발행하고 은행이 이를 고객에게 유통하는 2단계 구조를 취할 경우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크게 약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발행 화폐로 기능할 준화폐적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주로 은행을 통해 발행이 허용되도록 최근 글로벌 규제 추세가 형성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도 CBDC 도입과 여타 민간 발행 스테이블 코인 등장으로 은행 예금이 일부 대체될 가능성에 대비해 준 화폐적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CBDC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면 이를 근간으로 다양한 민간 디지털 화폐, 지급 결제 수단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이중 통화 시스템이 형성될 텐데 은행이 CBDC를 기반으로 준 화폐적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디지털 지급 결제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주요국에서 디지털 화폐 시대를 맞아 민간은행 중심으로 준 화폐적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실험이 진행 중인 만큼 우리나라도 향후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비해 민간은행의 역할 정립과 디지털 화폐 발행 방안 등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목. 비트코인 관망세의 투심 위축. BTC 기대 수익률 2에서 10% 불과. 출처 얼터너티브 고일리더스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발표와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개최 등 여러 대형 재료가 몰린 빅위크를 앞두고 대표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관망세 속 $17,000 초반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12월 11일 오전 9시 52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05% 내린 17,14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24시간 거래량은 37.97% 급감하며 125억 3,092만 5,397달러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7,120.68달러, 최고 17,216.83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3,297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38.6% 수준이다. 투자 심리도 전날보다 악화된 모습이다. 이날 안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지수는 전날 대비 1포인트 내린 26을 기록하며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블로그웍스에 따르면 아케인 리서치 애널리스트 배틀 룬베가 최근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FTX 사태의 여파가 당초 예상보다 오래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당분간 활동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상황에서는 일정 금액으로 비트코인을 정기 매수하는 달러 비용 평균화 전략을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비트코인 기대 수익률이 FTX 사태로 인한 리스크를 상회할 정도로 높지가 않다. 현재 기대 수익률은 약 2에서 10% 수준이다. 물론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기업 인수 등에 수천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야 시장에 반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목 외국인 3년간 셀 코리아 동학개미는 131조 원 매수 베어마켓 랠리 끝나나.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조정권에 진입하기까지 최근 3년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56조 원 넘는 주식을 순매도했다. 11일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의 연도별 순매매를 집계한 결과 외국인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순매도를 지속하면서 이 기간 56조 7천억 원어치를 팔았다. 이 기간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131조 2,689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연도별 외국인 순매도 규모를 보면 2020년 24조 1,652억 원, 작년 25조 6,011억 원, 올해 6조 1,368억 원 등이다. 같은 기간 개인은 2020년 47조 4,907억 원, 작년 65조 9,021억 원, 올해 17조 8,761억 원씩을 순매수했다. 다만 올해 증시 부진의 거래 자체가 위축되면서 외국인 순매도 규모와 개인 순매수 규모는 작년의 수준으로 축소됐다. 연간 코스피 거래대금은 작년 3,825조 원에서 올해 2,120조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코스피는 지난 2018년 말 2,041에서 2019년 말 2,197, 2020년 말 2,873, 작년 말 2,977 등으로 3년 연속 올랐다가 올해 약세로 전환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시중의 유동성이 대거 풀린 2020년 코스피는 개인 매수에 힘입어 12월 30일 2,873.47로 당시 최고치로 마쳤고 삼성전자도 처음 8만 원을 돌파했다. 작년에도 개인이 66조 원 가까이 순매수하자 코스피는 7월 6일 3,305.2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서 약세로 돌아서 대장일인 12월 30일 2,977.65로 마쳤다. 올해 코스피는 지난 9일 기준 19.76% 조정을 받았다. 한 해 외국인은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를 집중적으로 순매도했다. 지난 10월과 11월에 각각 3조 3천억 원, 3조 9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외국인은 이달 들어 9일까지 1조 3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금리 인상과 전 세계 경기 침체 우려의 주식 거래 자체가 위축되면서 코스피는 최근 2,300대로 한 달 전 수준으로 후퇴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12월은 계절적으로 모멘텀이 약해지는 시기라며 1년 중 12월에는 외국인 거래대금이 가장 큰 폭으로 줄고 수급과 실적 모멘텀이 동시에 약해진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주식을 순매수한 지난 10에서 11월 공매도 잔고가 이미 감소해 연말까지 추가로 쇼트커버 수요는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대석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한 달 만에 2,400을 하향 이탈해
페어마켓 랠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며 원화 가치 상승 주춤, 외국인 순매도 전환, 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증시는 방향성 없는 장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증권사들이 전망한 이달 코스피 변동폭은 대신증권 2280에서 2510, 교보증권 2300에서 2500, 키움증권 2310에서 2540, 현대증권 2330에서 2550, 신한투자증권 2350에서 2550 등이다. 제목 미 물가 FOMC 코앞 코스피 산타랠리 기대감 옅어지나.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혀 답답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12월 산타랠리 기대감이 점차 옅어지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9일 2389.04로 맞춰 일주일 전인 2일보다 1.86% 하락했다. 지난달에 주식을 매집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달에 차익 실현 태세로 돌아서 현재까지 1조 3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코스피가 2,400 아래로 내려갔다. 이달 29일 폐장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이 뚜렷하지는 않다. 단기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증시 참여자들의 시선은 물가와 통화정책 방향에 쏠려 있다. 이번 주 증시에 영향을 미칠 중요 요인으로는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와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가 꼽힌다. 특히 최근 미국 경기 관련 지표가 혼조 양상을 보이면서 연준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져 더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공급관리협회 제조업 지수 등 생산활동 관련 지표들은 부진했으나 고용이나 임금 등 노동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다. 미국 현지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지난 2일 공개된 11월 고용지표가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드러나자 금리 인상 가속화 관측이 다시 제기됐다. 지난 9일 미국 노동부는 11월 생산자 물가가 전월보다 0.3% 상승했다고 밝혔다. 상승폭은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았다. 오는 13일 공개되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아 금리 인상 속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염려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 김용희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중립적으로 예상하지만 이를 웃돈 것으로 드러나면 긴축 우려감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내선 연준이 최종 정책금리 수준을 연 5% 이상으로 높이고 내년 2월에도 2연속 픽스텝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박기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금융시장은 이달 FOMC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침체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에 따라 경로가 달라질 수 있는 분기점에 있다며 이번 회의에선 여전히 인플레 통제가 더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달 FOMC에서 0.50%포인트 금리 인상은 확정적이며 점도표에서 내년 말 기준금리 예상치는 기존보다 조금 높은 연 4.75에서 5.25%에 몰려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미국 10년 만기와 3개월 만기 국고채 금리 격차가 장중 90bp 이상 벌어져 경기 침체 우려를 더 자극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폭 확대는 경기 침체 전조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장단기 금리차로 계산하는 12개월 이내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이 30%를 넘어서면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데 이 확률이 최근 38%를 나타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과 시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 등 글로벌 투자은행 최고 경영자들도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비관론을 제시했다.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는 유럽이 이미 경기 후퇴에 빠졌으며 미국도 내년 하반기에 경기 후퇴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코스피와 전 세계 증시는 지난 6일 기준 각각 19.6%, 18.0% 하락했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올해 증시 조정 수준을 고려하면 시장은 내년 약한 경기 침체를 미리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 지속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증시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도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NH투자증권 김 연구원은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관망 흐름을 보이면서 빠른 속도의 순환매를 펼칠 것이라며 주간 코스피 예상폭을 2310에서 2430으로 제시했다. 제목 파산보호 신청 FTX의 바하마 청산인 미 법원의 고객정보 접근 허용해달라. 파산보호를 신청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바하마 청산인이 미 법원에 FTX 고객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 달라는 긴급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미 경제매체 CNBC 방송이 10일 보도했다. 바하마는 FTX 본사가 있는 곳으로 바하마 규제당국은 지난달 다국적 회계 감사 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등을 임시 청산인으로 임명한 바 있다. 임시 청산인은 채권자에게 자산을 나눠주지 않고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기 전까지 회사의 자산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신청은 FTX가 지난달 미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서 자산 동결 등을 위해 외부의 접근을 차단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청산인 측은 아마존과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된 중요한 재무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차례 접근을 시도했으나 FTX 측으로부터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FTX는 미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한 뒤 샘 뱅크먼 프리드는 최고 경영자가 물러나고 존 체이, 레이 3세가 파산 보호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이 조치가 승인된다고 해도 미국의 파산 보호 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자신들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고객 월렛 주소와 잔액, 입출금 기록, 거래 및 회계 데이터 등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정보 접근이 안 되면 바하마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고 바하마에 있는 FTX 디지털의 자산이 없어질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제목 빅유크 앞돈 미 증시 물가와 FOMC가 방향성 결정.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여러 대형 재료가 몰린 빅유크를 앞뒀다. 주식시장은 이번 주 공개되는 미국의 물가 지표와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따라 방향성을 정할 전망이다. 연준은 오는 13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결정회의인 12월 FOMC를 연다. 연준은 이번 FOMC에서 연방기금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4차례의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연준이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에서 픽 스텝으로 한 발 물러서는 셈이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이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78%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은 당장의 금리 인상폭보다는 연준의 향후 계획에 쏠려 있다. 이번 긴축기에서 연준이 최종적으로 금리를 어느 수준까지 올릴지 또 높은 금리 수준을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유지할지가 관건이다. 연준은 이번 FOMC가 끝난 후 성장률, 인플레이션, 실업률 등의 전망치를 담은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점도표도 공개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내년에도 예상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며 연준의 최종 금리가 5%를 상회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FOMC 첫째 날에는 미국의 11월 물가 지표가 발표된다. 통화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물가 지표가 공교롭게도 FOMC 당일에 발표되는 점은 연준과 투자자들의 셈법을 복잡하게 한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만약 물가 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집계될 경우 연준이 다소 매파적 쪽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WSJ 전문가들은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달보다 0.2% 오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7.3%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월에 기록한 전월 대비 0.4% 상승, 전년 동기 대비 7.7% 상승보다는 모름세가 더뎌진 것이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11월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6.1% 올랐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또한 전월에 기록한 전월 대비 0.3% 상승과 전년 동기 대비 6.3% 상승보다 완화한 것이다. 월가는 11월 물가 상승률이 다소 완화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깜짝 상승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도매 물가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월가에서는 긴장감이 감지되는 분위기다.
미국의 11월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7.4% 오른 것으로 집계되며 시장의 예상치를 0.1에서 0.2%포인트 상회했다. 이달 초 발표된 미국의 11월의 비농업 고용 지표도 시장 전망을 훨씬 웃돌며 여전히 미국의 노동 시장이 과열됐음을 드러냈다. 경기 침체와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연준의 평가도 주목된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FOMC에서 경제 연착륙이 여전히 가능하기는 하지만 더욱 어려워졌고 지난 1년간 길은 좁아졌다. 누구도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알지 못한다며 침체의 가능성을 인정했다. 미국 대형은행 JP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의 최고 경영자가 잇따라 경기 침체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이른바 아래 공포도 되살아난 상황이다. 지난주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한 주간 2.77% 하락하며 지난 9월 말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한 주간 각각 3.37%, 3.99% 내렸다. 제목 WSJ 바이낸스 투자자 안심시키려 하지만 재무구조 미스터리.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FTX 붕괴 이후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 하지만 재무구조는 여전히 미스터리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0일 보도했다. 바이낸스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노력에도 투자자들이 확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보를 공개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지난 한 달간 가상화폐 월렛 주소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고 외부 회계법인에 맡겨 고객 코인의 보유 여부를 보여주는 준비금 증명 보고서를 작성했다. 바이낸스는 이 보고서는 우리가 보관 중인 고객 자산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고객 자산을 1대1로 커버하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 수석감사관을 지낸 더글러스 카마이클 뉴욕 바루크 대학 회계학 교수는 이 보고서는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의문을 풀어주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고서는 단지 자산이 담보로 블록체인에 존재하며 바이낸스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바이낸스는 비상장 기업으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공개된 재무 상태나 유동성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없는 상태다. 이에 바이낸스는 지난주 준비금 증명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용자 잔액 대비 101%의 준비금을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5장짜리의 이 보고서는 바이낸스가 의뢰해 글로벌 회계법인인 마자스의 남아프리카 자회사가 작성했다. WSJ는 그러나 이 보고서는 감사 보고서가 아니라며 평가절하했다. 마자스가 바이낸스 요청 절차에 따라 작성했을 뿐 이에 대한 의견이나 결론은 없다며 이는 마자스가 이 수치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바이낸스가 고객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바이낸스의 부채와 자산이 각각 59만 7,692 비트코인과 58만 2,486 비트코인으로 적시됐는데 부채가 자산보다 3% 더 많다는 것이다. 이는 바이낸스가 언급한 것과 달리 고객 자산 대비 적립금 비율이 1대1로 충족되지 않으며 이를 환산하면 자산이 약 4,500만 달러 적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 러커스 대학 할 슈레더 회계학 교수는 정확한 장부와 기록, 보관 시스템 등 바이낸스의 내부 통제 수준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이 보고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고 WSJ는 전했다. 제목 리플 세크 소송 누가 이길까? 미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XRP 50% vs 세크 30% 예측. 블록체인 회사인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양측이 법원에 최종 자료를 제출하면서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로펌 호건의 노건의 파트너 변호사 제레미 호건은 리플의 승소 가능성을 점쳤다. 10일 핀볼드에 따르면 호건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리플과 세크의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할 확률은 50.12%, 세크가 승소할 확률은 29.98%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률 문서 등을 검토한 결과 XRP 매수자에게 마치 증권처럼 별도의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즉,
투자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계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다만 법원이 리플이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위해 XRP를 판매했다는 점을 인정했을 때는 세크가 승소할 수 있다. 아울러 법원이 이번 사건을 무승부로 결정할 가능성은 19.1%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12월 10일 오후 11시 57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388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안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고래들은 세크의 2020년 소송이 시작된 후에도 XRP의 잠재력을 믿고 계속 축적하고 있다며, 고래가 XRP를 축적하는 이유는 우선 리플이 세크와의 전투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또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출시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XRP가 이 분야에서 주요 하이라이트일 수 있기 때문이다며 낙관론에 힘을 실었다.